충북 괴산군에 산막의 옛길이라는 관광명소가 있다. 연중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린다고 한다. 어떤 곳일까 해 둘러보기로 했다. 연희 올레길처럼 호수, 즉 괴산호 물가를 따라 도보 4km 정도, 해변으로 해 2시간 걸리는 코스다. 입구부터 깔끔해서 좋다. 공기도 맑아 가슴속이 시원한 느낌이다. 산막이란 이름은 산으로만 둘러싸인 곳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원래는 가파른 산면길이었으나 나무데크나 돌길을 황토로 포장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말하자면 친환경 공법으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킨 셈이다. 수도권이나 전국 곳곳에 산책길, 올레길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와서 보니 분위기가 색다릅니다. 먼저 신선한 공기가 꼿꼿하게 감돌고 주변의 맑은 호수가 운치를 더해줍니다. 산책할 맛을 물씬 느끼게 해줍니다. 진행 방향에서 좌측으로 가면 차돌박이 선착장이 나온다. 도보로 반바퀴 돈 후 배를 타고 이곳에 오면 여정은 끝나는 셈이다. 안내판을 보면 짧은 거리지만은 나름대로 볼거리가 있어 심심치 않아 보인다. 먼저 보이는 것이 고인돌 쉼터다. 고인돌을 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보았으나 돌 위에 돌 하나 얹어 놓은 모양새라 좀 싱거웠다.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겠다. 이게 첫 인상인 셈이다. 계단이 완만해 힘이 들지 않아 좋다. 쉼터도 있고 저 멀리 쭉 뻗은 호수의 물빛깔이 곱기도 하다. 호수와 산길을 아울러 걸으니 한결 경쾌한 기분이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별로 무리한 코스가 아니라서 더욱 권장하고 싶다. 틈만 난다면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다. 여기 유명한 시인들의 식기들이 정석 안 맞아준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싶은 심령이 든다. 저 괴산댐은 1957년 순수 국내 기술로 축조된 것으로 최초의 발전 전용댐이다. 여기는 출렁다리가 있는 곳. 출렁다리란 걸어갈 때 다리가 출렁거린다는 건데 소나무 동산의 소나무 사이를 침목을 놓아 만들어 놓았다. 높이 3-4m의 엉금엉금 만든 다리가 사람들이 걸어갈 때마다 출렁거린다. 얼핏 보면 쉽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심장이 약하거나 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네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신나는 모양입니다. 웃어가면서 즐기고 있네요. 겁이 많거나 고소증 있는 사람은 엄두를 못 낼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도 겁없이 종알거리면서 잘 건너가고 있다. 전체 길이가 100여 미터 정도라서 그리 지루하진 않다. 길은 두 갈래로 갈라놓았는데 저쪽 길로는 사람들이 별로 가고 있지 않고 이쪽 길에만 몰려가고 있다. 혹 중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어떤 관광객은 여기 명소가 된 것은 바로 이 다리 때문이라고도 한다. 글쎄, 원래 다리는 계곡이나 언덕과 언덕 사이를 건너기 위해 만들기 마련인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멀쩡한 땅 위에 만들어 놓는다면 다리의 진미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싶다. 이와 유사한 다리는 등산길에도 들판에도 도초 관광유원지에 숱하게 만들어 놓았다. 심심찮게 건너다녀서 좋긴 한데 항상 걱정이 되는 건 혹 안전사고로 사람들이 다치거나 무모한 희생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산책 길목에 이런 기괴한 돌바위가 있고 눈을 잠깐 돌리면 저 멀리 짙푸른 호수가 시원히 내려다보여 산책 맛이 더욱 난다. 다행히 날씨도 화창해 더욱 기분을 돋군다. 이렇게 흡족한 분위기가 있을까 싶다. 아름드리 소나무의 외골스러운 모습도 한결 운치를 돋구어준다. 그야말로 한국적 풍치가 물씬 풍기는 전경이 산행의 맛을 더해주어 좋다. 이곳은 옛날 별을 하늘의 비만 의존해 심었던 것으로 연못으로 바꾸어 연꽃밭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런대로 운치가 있다. 저수지라지만 호수 못지않게 넓고 확 트여서 보기만 해도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호수길 따라 걷는 이 맛, 와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네요. 참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곳은 호랑이 굴인데 아래는 흙, 위는 자연 암석으로 되어 있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1968년까지 실제로 호랑이가 살았다고 한다. 여기는 매바위가 있는 곳인데 매가 금방이라도 날아 올라갈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 굴은 여름철 소낙비, 즉 여우비나 더위를 잠시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걸을 때마다 늘 짙푸른 호수가 곁에 있어 단순한 산속을 걷는 것보다 기분이 상쾌하다. 스핑크스 바위라. 이름에 걸맞게 스핑크스 닮았네요. 옷 벗은 미녀 참나무와 엉덩이라고 안내판에 써있네요. 닮았나요? 호변의 물결이 바닷가 해변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이쯤 오면 다리도 무거워 쉬어갈 때가 온 것 같다. 절묘하게 여기 산책길 중간쯤에 있는 안준뱅이 약수터는 잠시 쉬며 목을 적시며 갈증을 해소하기 좋았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지나가던 안준뱅이가 이 약수를 마시고 효염을 보고 걸어서 갔다고 한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푸른 호수, 그리고 그 사이로 자그마한 여객선이 장난감처럼 물결 따라 매끄럽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한 폭의 풍경화 같다. 여기는 약간 가파른 계단이지만 곁에 호수를 끼고 오르며 감상하는 맛이 있어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신나게 달리는 여객선의 쾌속감이 시원한 맛을 더해준다. 이곳은 얼음바위골이라고 하는데 한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 한기를 느낄 정도라고 한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배려한 것이라고는 할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휴게소가 있다. 여기 휴게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다. 특히 한쪽에는 확 트인 호수가 한눈에 보여 시원하고 쾌적한 맛을 더해준다. 이 바위는 매산자 형상을 하고 있네요. 고공전망대. 절벽에 인공 난간을 만들어 놓았다. 다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난간 끝에 보는 호수는 한결 넓어 보인다. 복도는 두꺼운 유리를 깔아 아래에 깊은 호수물이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약간 겁이 난다.
여기서부터는 40곡의 계단 코스다. 그러니까 계단이 40개가 된다는 것이다. 구간 중 가장 높은 계단으로 다행히 경사가 완만해 걷기에는 무난할 것 같다. 여기에도 노천 시화전이 마련되어 있다. 시인들의 여하가 담긴 구구절절이 갈길에 바쁜 산책객들의 눈길을 끈다.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읽고 읊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다들 남의 일처럼 지나쳐 가버려 좀 아쉬운 생각이 든다. 마흔 계단을 더 지나고 나니 시장기가 든다. 벌써 점심때가 된 모양이다. 그리고 보니 바로 눈앞에 떡매 인절미 체험관이 다가선다. 시장기 메우는 최선의 방법이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듯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아주머니들의 떡 자르며 주무르는 솜씨가 꽤 오래된 듯 익숙하다. 입맛을 돋구기에 안성맞춤이다. 떡 맺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느라니 식욕이 더욱 돋고 있다. 한 입 안 먹고 갈 수가 없다. 외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몇 덩어리를 채우고 나니 배가 든든해진다. 흡족한 식사가 된 셈이다. 얼마 못 걸으니 바로 선착장이 나타난다. 더 이상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걸음을 멈추고 배편을 이용해 시작점 선착장으로 이동한다. 좀 싱겁긴 하지만 그런 대로 따라가 보기로 한다. 이 코스가 싱거워 보인다고나 할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갈래 둘러볼 길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잘 보여준다. 주말이면 이 선착장에도 인파가 몰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이 코스가 딱 적당합니다. 2시간 좀 걸어왔어요. 여기서 배편을 이용해서 출발지에 가게 되는데 다리도 좀 쉴 수 있겠습니다. 선편을 이용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저기 왼쪽으로 멀리 보이는 바위는 연꽃 모양과 거북 모양을 하고 있다. 괴산호가 생기기 전에는 작은 동산 위에 소나무가 있었으나 호수가 생기면서 물에 잠겨 윗부분만 연꽃 모양과 거북이 모양이 되어 남았다고 한다. 배시간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두 바위를 가까이 가서 보기로 한다. 바위 표면이나 생김새가 자연석 같지 않아 어색한 기분이 든다. 거북이 등처럼이라도 약간 닮았으면 좋으련만 영 딴판이다. 그냥 등산하듯 올라가 본다. 그래도 꼭대기에 오르니 내려다보는 맛도 괜찮다. 호수 주변과 산책길이 멀리서 보이고 선착장까지 보여 나름대로 눈여기는 된다. 이번에는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연하바위로 발길을 옮긴다. 호수에 물이 많이 빠져있기에 땅을 밟고 걸을 수가 있다. 물이 찼다면 당연히 건너가려면 배편을 이용해야겠지. 여기 바위도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보니 인조바위 냄새가 난다.
바위 속은 비어 보이는 것 같아 오르는 것조차 불안하다. 그런대로 또 올라가 본다. 물론 꼭대기에서의 느낌은 먼저 바위에서와 다를 바 없다. 어쨌든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신선한 공기가 가슴에 가득해 상쾌한 맛 그대로다. 매표소의 인파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다. 오후 되니 귀가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나 보다. 그래도 비교적 승객들이 붐비는 편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배는 수시로 왕복을 해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이 없는 것 같다. 들어오는 배도 승객이 있는 것은 산책 코스를 거꾸로 이용하는 경우다. 즉 승선 후 산책하려는 사람들. 드디어 배 승선 시간이 되어 배에 오르니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다. 배는 순조롭게 잘 달리고 있다. 호수변 경치가 나름대로 볼만하다. 마치 외국의 유명 해변이나 해안가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첩첩산 중에서 이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여기 말고 또 있을까 싶다. 저긴 인공바위에 여러가지 조각물을 새겨 놓은 것이라는데 거리가 멀어 그런대로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목적지인 출발점인 선착장에 도착했다. 오늘의 산막이 옛골 산책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 시간이 남아 이왕 온 김에 가까운 유원지 화양구곡을 둘러보기로 했다. 계곡 입구서부터 여름철 비서지로 적격인 하천과 산, 바위들이 눈에 찬다. 운영담이란 구름의 그림자가 비춘다는 바위인데 글쎄 그림자는 별로네요. 여기는 우암 송시열 선생의 유적지. 넓은 터전에 옹기종기 집체들이 모여있다. 우암 선생은 조선조 성리학을 계승하고 완성하신 분. 자세한 명성은 접어두고 보이는 유적지만 소개해보면 만동묘가 있는데 이곳은 송시열 선생의 유언에 따라 권상하라는 분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곳이라고 한다. 여기 화양소원 묘정비는 소원 앞에 세워 건립 지지와 주인, 모시는 주인에 대한 기록을 새겨놓은 것이라고 한다. 계곡물이 시원하게 흘러 머리를 식혀주는 기분이다. 여기 계곡은 화양구곡 중 하나로 원래 구곡은 송시열 선생이 중국의 무의구곡을 흠모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약 4km에 이르는 완만한 길을 따라 군데군데 위치한 절경 9곳을 이룬다. 새벽마다 통곡했다는 읍궁암, 그 외 금사담, 능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천 등을 이룬다. 도중에 최운사라는 조그만 절이 있다. 오늘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시는 날이다. 절도 잠깐 둘러보기로 한다. 절 입구에 이런 괴이한 바위도 일품이다. 생김새가 특이하다. 마치 구름을 찌를 듯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있고 여러 각으로 퍼지는 듯 많은 듯한 모양이 재미있다. 이 바위도 구곡 중 하나의 절경으로 능운대라고 한다. 바위의 모습도 보는 각도에 따라 각양으로 보이니 신기해 보인다.
이 사찰은 낡고 허름해 보이지만 1277년 그러니까 800여 년 전 고려 충렬왕 때 도일선사가 창건, 광해군 때 중건한 것이라고 한다. 대웅전에 있는 불상은 충북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신도들의 수가 역시 시골이다 보니 별로 많지가 않네요. 오늘이 절로 봐서는 큰 행사날인데 주변은 울창한 숲과 계곡 등으로 절경에 뛰어나 산림욕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여기는 제7곡에 해당되는 와령암이라고 한다. 용이 누워있는 형상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별로 실감이 가지 않네요. 옛날과 달리 그동안 주변이 개발이 되고 생태계가 허물어지는 등 변화가 많다 보니 옛 모습이 많이 사라져버린 탓도 있을 것이다. 이제 제8곡인 학소대가 있는 곳에 왔다. 학소대란 바위 위에 높이 솟아있는 소나무 위에 백합과 청아기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치고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구곡의 마지막 절경은 파천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곳이라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널찍한 반석 위에서 신선들이 술잔을 나누던 곳이라고 한다. 이제 일정을 바꾸어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좀 더 먼 자리에 있는 농다리라는 명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이 다리는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관광명소로 나름대로 관광객이 연일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농다리란 농교라고도 하며 돌다리의 별칭으로 작은 낙석으로 다리를 쌓은 방법이나 다리가 떼내려가지 않도록 축조하는 기술이 전국적으로 그 유례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다리에 속한다고 한다. 농다리는 고려 초기에 놓여져 1000년의 신비를 지닌 국내 유일의 돌다리다. 총 길이는 94m, 폭 3.6m, 교각의 두께가 1.2m, 교각과 교각 사이는 0.8m로 자줏빛 자연석을 그대로 쌓았음에도 견고해서 장마가 져도 다리 위로 물이 흐르도록 설계되어 1000년의 세월에도 유실되지 않는 축조 기술이 매우 뛰어난 유산이다. 농다리를 건너면 자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 농다리뿐 아니라 주변 호수와 우거진 숲들을 조망할 수 있는 농암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정자에서 내려다보는 경관도 일품이다. 짙푸른 호수물 빛깔이 매우 곱다. 저 멀리 통영 대전 중부고속도로가 보인다. 내려오는 길목에 이런 발자국이 있다. 전세를 가면 임장군이 다리용 돌을 말에 싣고 오다가 무거워 생긴 말과 임장군의 발자국이라고 한다. 여기 안내판의 유래가 재밌다. 생거 진천, 사거 용인,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 이제 산막이 옛길과 그 주변 관광 명소의 탐방을 마무리하며 한마디로 기회만 있다면 또 한 번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이라 생각된다.